안녕하세요. 박계산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5장 1절 결정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5장에서 소개하는 결정 트리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딥러닝을 제외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앙상블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이 바로 결정 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결정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어서 앙상블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선형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는 딥러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 트리는 머신러닝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인 앙상블 모델을 이루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모델로만 저희 책이 앞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5장 1절은 결정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전까지는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5장부터는 좀 데이터셋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결할 문제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령 가상으로 어떤 와인 데이터셋이 있는데 실수로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레이블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만 보고, 그러니까 레드 와인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 당도나 뭐 아니면 알코올 도수나 이런 것들의 속성만 보고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캔 와인으로 만들려고 이런 상품을 기획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 레이블을 미처 하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데이터셋은 와인 데이터셋이 저희가 머신러닝 분야에서 유명한 와인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전처리하는 부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좀 와인 데이터셋을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인포 네, 메소드로 데이터 각 컬럼의 특성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나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그리고 누락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497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난 널 카운트가 누락되지 않은 개수거든요. 널이 아닌 값의 개수가 모두 다 6,497개니까 누락된 값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볼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값이 있다면 어떤 다른 만약 알코올에 누락된 값이 있다면 다른 알코올 값의 평균으로 바꿀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누락된 행을 샘플 아예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알코올이나 슈가, pH 같은 거는 연속적인 특성이니까 평균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 이산적인 특성일 경우에는 뭐 카운트가 되겠죠. 1, 2, 뭐 10, 15 이런 식으로 카운트 값이 들어갔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많이 등장하는 값으로 채우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쨌든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미리 사전에 알 수 없고요. 누락된 값을 이렇게 전처리해보고 모델을 만들어보고 또 저렇게 전처리해서 모델을 만들어보고 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문제마다 주어진 데이터셋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훈련 데이터셋에서 평균을 구해서 누락된 값을 채우던 어떤 방식으로 누락된 값을 해결을 했다면 그 방식을 그대로 저장을 하거나 잘 기억을 해놨다가 실전에 투입할 때 혹은 테스트 세트에 적용할 때도 그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전처리를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디스크라이브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을 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치를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보면 여기 뭐 카운트, 여기 있는 카운트 값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4분의 수라고 하는 25%, 50%, 75% 값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 값을 보면 스케일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평균 값이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0.7이고 얘는 pH는 3.2이고 뭐 이렇게 평균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4장에서 배운 것처럼 표준 점수로 표준화를 해서 전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결정 트리를 하기 전에 결정 트리가 왜 좋은지 어떤 면이 장점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전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에 먼저 이 데이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계에 적용하는 건 저희가 이전 시간에 4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죠. 리니어 모델 밑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핀 메소드에다가 불련 세트에 대한 입력값과 특성값과 타깃값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메소드로 불련 세트에 대한 점수와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에 대한 점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78, 0.7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약간 좀 과소적합된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의 다른 규제 매개 변수나 아니면 반복 횟수를 더 늘려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점수를 높이거나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지스틱 회계랑 결정 트리랑 비교해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점수는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가 학습한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0.5, 1.6, 마이너스 0.6, 그다음에 절편이 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거냐면 이 개수가 앞에 슬라이드를 살짝 넘어가 보면 이렇게 알코올, 슈가, 그다음에 pH, 이 산성의 정도죠. pH 값에 대한 개수값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에다가 0.5를 곱하고 pH에다 1.6을 곱하고 슈가에다 1.6을 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0.5를 곱하는지 1.6을 곱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죠. 원래 로지스틱 회계나 이런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특히 또 딥러닝 모델들은 입력값에 어떤 이런 개수값을 곱하는데요. 이런 곱하는 값을 찾긴 찾지만 왜 이 개수를 곱하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머신러닝을 저희가 마주할 때 생기는 문제죠. 블랙박스와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사님이 이런 결과를 보고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좀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플로우 차트처럼 이런 모델이 없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곧 알아볼 결정 트리가 바로 이런 플로우 차트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대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잘 만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만들어 보죠. 이 결정 트리는 sk런 밑에 트리 모듈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ecision tree classifier라는 이름으로 분류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이름만 보고 이제 회귀 모델이 어떻게 됐을지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텐데요. decision tree, regressor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결정 트리 회귀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 데이터셋이니까 저희가 클래스파이어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ecision classifier 객체를 생성하고 저희가 랜덤 스테이트를 넣어주는데요. 이 결정 트리는 약간의 무작위성이 좀 들어갑니다. 책에 자세한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력 결과를 동일하게 하려고 랜덤 스테이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만든 훈련 데이터 특성과 입력값과 그다음에 타깃값을 집어넣어서 훈련 세트의 정확도와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를 출력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본 매개 변수 설정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0.99 거의 99%다 맞췄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그래서 지금 양성 클래스라 이 데이터셋은 화이트 와인이거든요. 화이트 와인을 모두 다 잘 맞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테스트 세트의 점수는 좀 낮네요. 0.85니까 훈련 세트보다는 약간 갭이 있으니까 조금 과대적합됐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 트리를 어떻게 만든 건지 저희가 한번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로리를 임포트한 다음에 사이키넌의 이 트리 모듈 밑에는 플라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다른 모델들은 대체적으로 시각화를 좀 하기 어렵거나 그런 기능을 사이키넌에 제공해 주지 않는데요. 이 트리 모델은 이 플라트리라는 함수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라트리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매플로립의 피규어 객체를 만든 다음에 플라트리에다가 앞서 만든 DT 객체, 디시전 트리 모델의 객체를 집어넣어주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지금 맨 위에 있는 노드가 루트 노드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제 맨 위에 있습니다. 시작점 루트 노드고요. 맨 끝에 있는 노드를 저희가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다 성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트리라고 하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겠지만 결정 트리의 트리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거꾸로 트리가 자라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리는 하나의 노드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가지가 뻗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보통 가지라고 하고, 이거 이제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의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키넌에는 이렇게 두 개의 가지로 두 개씩 분할되는 트리를 제공합니다. 이진 트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노드에서 당도가 2보다 작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예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샘플이 이 당도가 2보다 작지 않은 샘플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가지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지를 나누는 거죠. 만약에 맨 마지막 가지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된 게 레드 와인,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정 트리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어떤 특성의 기준값을 정하고 그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도가 됐든 알코올이 됐든 의 값이 어떤 특정한 임계값 이하이면 혹은 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왼쪽 노드로 이동하고 조건에 맞지 않은 오른쪽 노드로 이동하는 식으로 계속 트리를 성장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큰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결정 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너무 트리가 크니까 저희가 좀 간단하게 트리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에 저희가 트리를 그릴 때 플랫 트리의 맥스 뎁스를 1로 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드만 이렇게 루트 노드 밑에 깊이가 1인 노드까지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저희가 이해하기 좀 쉽거든요. 보면은 노드에 있는 값이 슈가 그다음에 진이라는 값이 있고요. 샘플, 밸류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왼쪽 노드와 yes와 no로 분기되는데요. 이 분기되는 기준이 바로 슈가 특성이 마이너스 0.239보다 작으면 왼쪽 노드로 가고 이보다 작은 샘플들은 모두 다 왼쪽 노드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0.239보다 큰 샘플들은 오른쪽 노드로 이동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G니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0.239라고 나누는 이 기준, 슈가를 마이너스 0.239로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 진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불순도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루트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가 최소가 되는, 불순도가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불순도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네, 그 분할을 하죠. 그래서 이 불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샘플에 지금 이 첫 번째 루트 노드에는 지금 5197개의 샘플이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 1258개는 음성 클래스고요. 3939개는 양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가 둘 다 많이 골고루 섞였죠. 그러면 이제 불순도가 대충 높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 노드로 이동하면 불순도가 81이고, 그다음에 불순도가 아니라 음성 클래스가 81개고, 양성 클래스가 2194니까 양성 클래스가 굉장히 많죠. 불순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좀 높다고 양성 클래스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왼쪽 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의 개수가 비등비등하게 많이 있습니다. 1100개, 1745개. 그러니까 이런 노드는 여전히 불순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순도가 닿도록, 그래서 음성 클래스는 음성 클래스만 모여있다든가 양성 클래스는 양성 클래스만 모여있도록 계속 노드를 분할하는 것이 트리 모델의 기준이고요. 또 이런 불순도의 차이가 좀 크도록 가능하면 노드를 분할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트리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 맨 끝에 있는 노드로 저희가 리프 노드라고 말씀드렸던 이 리프 노드에서는 양성 클래스만 있든 음성 클래스만 있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남겨져 있도록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이 슈가나 이런 이 노드에 있는 질문을 따라서 쭉 이동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동한 노드에서 음성 클래스만 있다면 그 샘플을 음성으로 예측하고, 또 어떤 샘플을 이 노드에 있는 질문을 따라 쭉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리프 노드에서 양성 클래스만 있는 리프 노드에 들어있다면 양성 클래스로 예측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또 이 결정 트리의 그래프는 또 재미있는 것이, 이제 불순도가 여기가 순도가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불순도가 낮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성 클래스나 음성 클래스의 한쪽에 샘플이 비교적 많은 이런 노드들은 좀 짙은 색깔로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좀 옅은 파란색으로 그렸죠. 그래서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가 비등비등 섞여 있는데 양성 클래스 좀 더 많으니까 옅은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음성 클래스가 많으면 이제 붉은색으로 좀 그립니다. 나중에 그래프 볼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위불순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진위불순도는 왼쪽에는 식과 같이 계산하는데요. 1에서 음성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하고 양성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한 값을 뺍니다. 가령 루트노드 같은 경우에는 총 샘플이 519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음성 클래스는 1258개였거든요. 그래서 5197분의 1258을 제곱하고 마찬가지로 5197분의 3939개를 나눈 것을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1에서 빼면 0.37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가령 100개 중에 50개는 양성 클래스, 50개는 음성 클래스인 이런 노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0.5가 돼서 진위불순도가 가장 큰 값이 됩니다. 맥스 값이 되죠, 이게. 그다음에 만약에 음성 클래스나 양성 클래스만 들어있는 노드라고 생각해 보면 한쪽은 0이 되고 한쪽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진위불순도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진위불순도로 계산한 노드는 최대값이 0.5에서 0 사이의 어떤 불순도 값을 갖게 되고요. 이런 불순도가 부모의 불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노드의 불순도와 오른쪽 노드의 불순도를 각각의 샘플수로 가중치해서 곱한 다음에 부모의 불순도에서 뺍니다. 이렇게 부모 노드와 자신 노드의 불순도 차이가 크게 나도록, 그래서 불순도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건 그만큼 순도가 높게 점점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불순도 차이가 크게 되도록 트리를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결정 트리는 진위 불순도 외에도 크로스 엔트로피 불순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불순도 방식을 바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봤듯이 이 불순도 이 트리 모델을 기본적으로 최대 맥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어느 한 양성 클래스나 음성 클래스만 섞이도록 때까지 계속 트리를 분할합니다. 이런 하나의 클래스만 있는 노드를 저희가 순수 노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지지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테스트 세트의 점수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수준에서 트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 저희가 보통 프로닝,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결정 트리 이 모델에는 이 가지치기와 관련된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에도 몇 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맥스뎁스입니다. 그래서 트리의 깊이를 강제로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3위로 지정했기 때문에 뎁스 1, 뎁스 2, 뎁스 3까지만 지금 자라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음성 클래스인 노드들은 이렇게 약간 옅은 혹은 조금 더 진한 붉은색으로, 양성 클래스의 샘플이 많은 노드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코어 메서드로 훈련 샘플과 테스트 데이터의 점수를 다시 확인해 보면, 테스트 세트의 점수는 0.841, 훈련 세트는 0.845인데요. 뭐 점수가 더 높아지진 않았지만 훈련 세트의 점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과대적합이 좀 완화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결정 트리가 더 좋은 점은,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실은 로지스틱 회계랑 비교하려고 특성을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표준화로 바꿨는데요. 한번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결정 트리는 각 노드마다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슈가가 뭐 0점 이상, 마이너스 0.239보다 작으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결정을 하죠. 여기는 지금 알코올에 대해서 알코올이 0.454보다 작으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특성만 사용하기 때문에 특성 사이의 스케일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저희가 원래 입력 데이터 트레인 인풋과 트레인 타겟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훈련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처리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가 당도의 원래 의미, 이 당도의 단위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원래 당도의 단위 의미하는 그대로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역시 알코올 도수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를 만들면 좀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 알코올이 뭐 11도 이상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리 모델이 이런 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매단되는 드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특성 중요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선형 모델이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개수값을 보고 개수가 곱해지는, 그러니까 특성이 곱해지는 개수의 값이 크다면 뭔가 그 특성이 약간 더 좀 더 중요하거나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 특성이 정말 얼만큼 중요한지와 이렇게 딱 1대1로 매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간 좀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하지만 이 결정 트리 모델은 진입불순도에 사용되는 특성, 그러니까 노드를 분할할 때 사용되는 특성이 진입불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성이기 때문에 각 노드에 분할되는 어떤 특성을 사용했는지 역으로 추적을 해서 각 특성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알코올이고, 두 번째 게 당도고, 세 번째 게 이제 pH인데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고르는 이 문제에서는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중요도가 Feature Importances underscore 속성에서 결정 트리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저희가 봤지만 지금 음성 클래스 2로 가려면은 슈가가 4.325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625보다 커야 됩니다. 이쪽 놓으니까. 네. 4.32보다 작고 1.62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11도보다 작으면 저희가 레드 와인으로 음성 클래스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화이트 와인으로 저희가 분류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래프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정 트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가
그리드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